안녕하세요, 모리입니다. 저는 회사를 관두고 한두 달 되었을 때였나? 클래스를 시작했어요. 시작해야지 요이 땅 이건 아니었고요. 정말 우연찮게 아는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랑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올린 거를 보고 언니 저도 인형을 만들고 싶어요. 그래? 만들렴? 언니 그럼 저도 가르쳐 주세요. 그래? 어떻게 가르치지? 나 뜰 때 그럼 나 카페에서 자주 뜨니까 너도 나와서 뜨던가. 근데 돈을 내야 되지 않나요? 근데 이제 그때까지 내가 근데 문득 나도 나중엔 클래스를 해야지 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돈을 어떻게 받지?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언니 정식으로 돈을 내야 언니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저도 막 배우는데 부담이 없고 하잖아요. 이렇게 정말 후배가. 그래? 그렇다면 실값이나 벌어볼까 해서 시작을 했어요. 한 명으로. 그래서 저희 제자님들 중에 무엇이든,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를 하든 소잉이든 퀼트든 뜨개든 저는 인스타에 팔로워가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SNS도 안 하고 블로그도 안 해서 사람을 어떻게 모집할지도 모르겠고 시작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데, 물론 이제 어떤 이유로든 팔로워가 많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면 그만큼 이득이긴 하죠. 기회가 더 있죠. 오픈의 기회가. 그렇지만 그냥 한 명, 두 명부터 시작해도 돼요. 뭘 하든. 우리가 막 크게 막 가게를 차려서 막 이건 아니니까. 그런데 지인 할인, 내지는 재능 기부, 저는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내가 받은 만큼 그 안에서 또 기회가 됐을 때 돌려주는 건 괜찮은데 아니까 이렇게 아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, 나의 어떤 자존감을 위해서도 그래서 한 명으로라도 저는 시작을 했죠. 그래서 그 한 명하고 만나서 다급히 이제 커리를 더 빨리 만들죠. 근데 어떻게 가르치지? 이런 거.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 교육팀에 있었어도 직접적인 어떤 교육을 한 적은 별로 없어요. 교육 기획을 했죠.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요 과정에 매칭을 해서 직원들을 교육하면 효과가 크다. 이런 기획을 한 사람이지 내가 필드에 올라가서 한 거는 초반에 CS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고. 그래서 실제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거를 그렇게 막 생각을 또 막상 닥치니까 난 잘할 수 있겠지 했지만, 그렇지만 어쨌든 만났고 첫 수업을 했고, 그 첫 수업을 이제 저 그때 당시에 이제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했으니까 둘이 이제 카페에 앉아서 둘이 뜨는 거를 이제 올렸죠. 이번 주도 올리고 그 다음 주도 올리고 이렇게 틈틈이.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 연결된 사람이, 페이스북은 막 돌잖아요. 연락이 온 거예요. 저도 배우고 싶어요.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새 수업을 하고 있고, 또 처음에 가르침은 서툴었으나 원래 뭔가를 가르치면서 배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
가장 피곤했었어요. 정신적으로 피곤했지만 가장 뭔가를 많이 제 내실을 기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바로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재밌네 일이 이렇게 되는 기회가 점점 쌓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스타도 생기고 뭐 이러니까 거기도 공유를 하게 되고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한 명이 또 한 명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계획했던 거는 6개월을 쉬고 해야 됐지만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스타트를 했는데 아마 그 후배가 밀어붙이듯 뭐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밀어붙이듯 스타트를 끊어주지 않았다면 또 저는 소심해서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못하겠다 하고 회사에 다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어쩌면. 그래서 제 제자님들 중에 첫 발 내딛는 걸 되게 뭐든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럼 백날 고민해봤자 되지 않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. 가장 베스트는 이거를 그냥 취미로 삼는 일. 내가 뜨고 싶은 거 막 뜨고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 회사를 잘 다니고 있거나 안 다녀도 그냥 적절히 잘 타협해서 살고 있거나 취미일 때가 사실 좋잖아요. 그렇지만 이거로 나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. 그리고 뭔가의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한다.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면 그냥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것 같아요. 해보고 아님 말고 이건 거죠.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저도 정말 작게 우연찮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은 배제를 했어요. 배제를 하기 시작했어요. 애매하더라고요. 같이 뜨던 사람, 같이 뭐 나는 뜨게 하는 동안 누구는 퀼트도 하고 누구는 인형도 만들고 막 봉제도 하고 했던 다양한 취미군을 가졌던 친구분들이 제 수업을 듣게 되면 비용을 이렇게 받기도 애매하고 그 전까지는 같이 모여서 뭐 놀았는데 요게 어려워서 나는 지인은 되도록이면 당분간 나를 위해서도 배제하자. 그리고 늘 나의 이제 틈틈이 떨어지는 불안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쌓여가는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를 막 응원해주는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또 저를 늘 제가 클래스 하면서도 늘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 처음에 마지막 회사 이제 이직할 때 저 면접 담당하셨던 이사님 되게 좋아하는 이사님이신데 되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. 늘 그분들을 만나서 이 멘탈이 떨어지고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흔들릴 때 막 얘기를 해요. 막 고민을 막 쏟아내요. 정말 쓸데없는 고민들 막 쏟아내고 그러니까 사서 걱정하는 걸 쏟아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닥여 주죠. 그럼 그거에 또 힘을 얻어서 근데 그 시간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뭔가 이런 프리랜서로 전향할 때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고 그 시기는 누구나 다 있고 또 시간이 또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냥 그 불안감은 늘 그냥 이렇게 가지고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제가 수강생이 10명이었어. 막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. 한 명이 어느 날 그만둔대. 왜 그만두지? 속으로. 근데 뭐 이유는 있잖아요. 뭔가 이렇게 바빠서 뭐 이렇게 해서. 근데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을 때 있어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없어서 그만뒀구나.
이 취미가 실증나서 그만뒀거나 아니면 내 수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잖아요. 그런데 막 그게 모든 게 다 나의 탓이냐? 내가 뭘 잘못했을까? 왜 그만뒀지? 다시 물어볼까? 저 그만둔다는 말은 거짓말 같아. 막 이런 거. 막 저를 막 갉아먹는 거죠. 근데 성격이 소심할수록 더 그렇죠. 그래서 한 명 그만두면 또 막 계산하는 거예요. 이번 달에 예를 들어 막 수강료가 이렇게 하면 나는 보험금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저 다른 사람 또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하지? 이런. 근데 이제 그런 조바심들이 막 생길 때였어요. 되게 불안할 때 이제 제 선배 중에 누구나 다 얘기하면 알만한 여행 작가 한 분이 계세요. 남자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그런 고민이 전혀 되게 바쁘신 분, 여행 잡지에 막 기고도 엄청 많이 하시고 책도 엄청 많이 내시고 베스트셀러도 있고 막 바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프리랜서죠. 어느 날 이제 나의 이 불안감에 대해서 막 밥 사달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일희일비 하지 말란 얘기죠. 결론은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막 그때는 막 주여 아멘 막 이럴 뻔했어요. 한마디 한마디가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꿀인 거죠. 자양분이고 본인도 이제 잡지의 기고를 뭐 애기들도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 더 저보다 책임감이 막중한데 그렇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있는 본인도 기사를 기고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페이지당 얼마씩 해서 잡지 그 원고료가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갑자기 캔슬되거나 또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. 그러면 이제 한 뭉치가 훅 날아가는 거예요. 자기가 예상했던 예산에서. 그러니까 가슴이 훅 내려앉는 이게 이제 그 가장이니까 더. 근데 그렇게 이제 일희일비를 하면 할 수가 없다. 일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에 너무 그 텐션을 좀 잘 다스리려 노력해야 한다.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. 그러기 위해 뭔가 막 엑기스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져가야 될 몫인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구나 그렇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고 하는 것들을 저는 40 넘어서 처음 이제 프리랜서라는 걸 처음 해봤으니까 처음 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는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뭐 여행 다니면서 이걸 허한 마음을 메꾸지 뭐 그때 영화 보거나 책 읽거나 하지 뭐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내가 진짜 오랜 시간 이런 어떤 예쁜 비닐하우스에서 예쁘게 자랐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. 아마도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같은 길을 업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길을 걸어봤던 사람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조바심도 제 경우에는 한 7, 8개월, 1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샌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지나게 됐던 것 같아요.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. 그러니까 그걸 굳이 자기를 쪼일 필요는 없는데 그게 참 막상 닥치면 안 되죠. 잘. 하여튼 그게 저한테는 가장 그 부분을 저를 다스리는 토닥토닥 하는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고 가장 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저의 다스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마다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. 많이 먹을 것도 사주시고
그리고 회사 관두고도 꽤 오랫동안 그 팀 회식에 늘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. 혼자서는 고기 잘 먹을 일이 없으니까 막 삼겹살 이런 거, 막 한우 막 이런 거, 회식 막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막 콜하면 가서 먹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토닥임 받고. 근데 그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정도의 위안도 이제는 괜찮다 싶은 게 많아져서 그런지 요즘은 뭐 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 같아요. 여튼 그랬습니다, 저는. 뜨개를 하니까, 이걸 업으로 삼으니까 그 한 1년, 1, 2년은 정말 재밌게 떴던 것 같아요. 막 이것도 뜨고 싶고 저것도 뜨고 싶고 막 밤에도 생각나고 아침에도 생각나고 수업하면서 만난 것도 너무 재밌고 이거 뭐야 막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인형 만드는데 돈도 벌어 이러는 시기가 오죠. 그 과정이나 그만큼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아직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죠. 색깔은 좀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좀 바뀔 수는 있어도 할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뭔가를 만들고 같이 공유하고 가르치는 게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취미가 일이 됐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소통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런 돈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하고픈 열의가 있다면 잘 준비해서 도전해 보시라는 거. 그 시기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고 조금씩 미룬다고 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니고 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길이 내 길이다, 내 길이 아니다. 내 가치가 있다 없다. 근데 뭐 가치가 있으면 땡큐인 거고 내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? 그러면 뭐 다른 것도 해보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뭐 이걸로 막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? 그렇지만 또 내가 이걸로 엄청난 게 뭔가를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의 어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감에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취미이면서 조금씩 돈도 벌면서 커뮤니티도 만들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6년 정도 카페 수업을 하고 나니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쉬어가야 하는 생각지 못했던 경우도 생겼지만 앞으로도 또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아요.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요.